안녕하세요, 캠노트의 성입니다. 최근에 제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은 의외지만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 요걸로 액션캠에 입문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댓글 내용을 보면 또 질문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 좀 간과했던 게 당연히 이제 새로운 액션캠이 나오면 기존에 액션캠을 쓰던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았나, 그쪽으로 유입이 되지 않았나 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이제 제가 또 그런 편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고, 나는 액션캠을 많이 다뤄봤다, 내공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은 패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초보자 같은 경우면 건질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될 만한 몇 가지가 있으니까 요런 거는 조금 챙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인스타360 에이스 그리고 에이스 프로 두 제품의 설정하는 방법,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지만 그래도 한번 보면 괜찮을 것 같은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인터페이스는 뭐 이미 액션캠을 썼다는 분들이면 익숙해서 별로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생략을 하기로 하고, 딱 봐도 뭔지는 알아요. 자, 그러니까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요 뒤에, 요 밑에 요거 두 개만 좀 볼게요. 이 화살표는 누르면 디지털로 확대, 줌인을 할 수 있는데 화면을 그냥 두 번 터치해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화각을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수평 잠금. 여기까지도 사실 어려울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화면의 좌측에서 우측, 정중앙으로 스와이프를 하게 되면 앨범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잠깐만요, 이게 가끔가다 이렇게 나오더라. 자, 이렇게 하면 오토, M 그 외에 몇 가지의 설정, 세팅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요건 나중에 다시 언급을 하기로 할게요. 자, 그리고 하단에서 위로 또는 여기 보이는 4K 30fps라고 돼 있죠. 제가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건데 요걸 누르면 요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HDR을 최근 업데이트 되면서 에이스 프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켜고 끌 수 있는 버튼이 생겼죠. 요것도 본인의 입맛대로 촬영할 때 바꾸시면 되고, 안정화 같은 경우 요것도 사실 뭘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 과격하게 움직임이 많은 그런 영상을 찍을 때는 높음이 좋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 표준을 놓고 쓰는데 높다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오랫동안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부드럽게 스무스한 느낌의 영상이 돼버리면 현장감이 너무 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표준에 아예 고정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입맛대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또 촬영하는 방식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니까 요것도 강제성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수동 모드, 방금 아까 봤었던 여기서 수동 오토가 있는데, 자, 일단 오토부터 볼게요. 오토에서 뭐 색감이라든지 EV값, 밝기 조절이라든지 얼굴 우선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도 되지만, 여기 보면 안정화가 있어요. 저조도 안정화가 있는데 이걸 일반적인 상황에선 쓸 필요가 별로 없지만 자신의 방안이라든지 실내에 있는 뭐 이런 공간들 있죠. 요런 데서는 굳이 퓨어 모드를 쓰지 않더라도 요걸 켜놓으면 그래도 영상이 상당히 깔끔하게 잘 찍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잊지 말고 써먹는 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촬영을 했을 때 우리 초보자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FPS에 따라서 셔터 스피드를 좀 바꿔야 되거든요. 이게 공식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4K에 30fps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곱하기 2를 하시면 됩니다. 30fps니까 곱하기 2를 하면 6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는 60분의 1초. 만약에 제가 60fps로 해놨다면 셔터 스피드는 곱하기 2에서 120으로 해놓는 게 맞겠죠.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되고, ISO 같은 경우는 사실 답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맞추시면 무조건 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조도 환경의 조건들이 항상 다르기 때문에 촬영할 때, 그러니까 M모드, 수동 모드를 사용할 때는 이거를 그 환경에 맞게끔 최대한 근접하게 잘 맞춰야 돼요. 이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우리 초보자분들은 수동 모드로 쓸 일 별로 없잖아요. 없어서 요건 크게 비중 안 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퓨어 모드하고 안정화, 저조도 안정화 기능 때문에 뭐 굳이 M 모드를 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 수동으로 놨구나. 자, 그리고 이 촬영 모드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따로 설명할 건 없어요. 설명을 해도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정말 많은 기능들을 갖고 있죠, 모드들을. 근데 이 밑에 보면은 적혀 있어요. 어떨 때 쓰라고. 그러니까 그거 보고 참고를 하시고, 제일 좋은 방법은요, 어떤 모드든 어떤 기능이든 본인이 직접 써보는 겁니다. 그것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학습이 될 때 정말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직접 써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초보자라면 나는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남들은 어떻게 할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세팅할까? 그런 설정값이 궁금할 겁니다. 자, 일단은 메뉴들을 봅시다. 상단에서 하단으로 이렇게 스와이프 하면은 나오죠? 자, 요것도 한 번씩 다 눌러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AI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하이라이트를 잡아주는 요런 기능이죠. 뭐 밝기, 요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그리드거든요. 그리드가 이 화면에 잘 잡힐지 모르겠지만 여기 선이 이렇게 바둑판처럼 이게 그리드예요. 이 선은 저는 활성화 해놓는 걸 추천하거든요. 왜냐면 구도를 잡거나 피사체를 정중앙에 놔야 될 때 이 선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적인 DSLR 카메라를 쓸 때도 항상 이 선을 활성화를 해놔요. 물론 이거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게 더 도움이 된다 하면은 뭐 하셔도 되고, 너무 어지러운 것 같아 이러면 뭐 빼셔도 되고, 눈에 거슬린다 그러면 빼셔도 되는데 저는 추천해요. 그 다음에 마이크 같은 경우는 저는 바람 소리 삭감을 아예 기본으로 딱 해놨거든요. 그 이유가 에이스 프로가 지금 제가 쭉 써오면서 체감한 바, 뭐 올해 나올 액션캠들은 어떨지 몰라도 제 기준에서 현재까지는 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DJI나 고프로 뭐 이런 걸 견주었을 때도 얘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단점이 인사360 제품이 이 마이크 모듈 쪽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 소리가 체감적으로 제가 느꼈을 때 DJI나 또는 고프로보다 좀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런 느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바람 소리를 삭감으로 해놨는데, 뭐 요것도 사실은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위치, 요 위치에 있는 이 리모컨 모양은 말 그대로 무선 리모컨을 연결할 수 있는 그 기능이거든요. 요것도 이제 꼭 필요하다면 리모컨을 사서 또 연결을 할 때 씁니다. 그리고 요거는 블루투스로 연결할 수 있는 이어폰이라든지 또는 마이크 연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기능인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게 블루투스로 된 거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써보니까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제품으로 연결하니까 이거 안 되더라, 이거 되는 거 맞냐라고 물어보신 분도 계시던데, 제가 여러 가지 제품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더라. 요게 답입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건 인사360 제품이지만 DJI 오즈모 4K S3 크리에이트 콤보 안에 들어가 있는 기본 구성된 마이크 있죠? 무선 마이크. 그게 여기에 연결돼요. 이 기능을 통해서 연결이 되니까 뭐 그렇게 쓰실 분이 또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모르는 것보다 알고 있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언급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거, 자, 설정으로 가봅시다. 일단 이 설정 바로 탭을 보면은 별로 이렇게 볼 건 없긴 한데 몇 가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일반 가면 진동도 뭐 쓸 수 있고요. 외부 마이크 게인이라든지 자동 전원 끄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자동 절전을 못 찾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웃을 일은 아니에요. 웃을 일은 아닌데, 왜냐면 익숙한 사람들은 이걸 못 찾을 리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의외로 인사360 에이스 프로가 나오면서 이 제품, 그러니까 꼭 이 제품이 아니라 액션캠을 처음 쓰는 사람들이 많이 유입된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못 찾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특히 제 채널은 초보자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동 절전이 뭐냐면, 제가 이걸로 촬영을 하고 있을 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디스플레이가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이 디스플레이만 의존하고 있다면.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설정값이 있어요. 10초, 30초, 60초, 90초, 3분 계속 켜짐. 저는 계속 켜짐을 해놓는데, 배터리에 민감하신 분들은 또 모르겠습니다. 이걸 끄고 촬영을 할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꼭 봐야 된다라고 이게 머릿속에 뇌리에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켜놓도록 해놨습니다. 그 외에는 딴 게 별로 없고요. 다른 건 더 뭐 한글이니까 그냥 보시면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 설정을 좀 봐야 되는데 이건 조금 이따 볼게요.
자, 자이로 교정 있죠, 여기. 이게 360도 카메라 쓸 때도 그랬지만 얘네들도 그래요. 자이로 센서가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제품이 불량이 아니더라도 자이로 센서가 조금 오작동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가만히 두고 있는데도 화면이 회전을 한다거나 뭐 움직인다거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아니면 자이로 센서가 제대로 안 먹혀서 영상이 적용이 안 된다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교정하시면 됩니다. 교정하는 것도 쉬워요. 안에 들어가 보면 그냥 그림이랑 같이 글자 써 있어요. 설명이.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교정이 되니까 요거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초보자분들이 많이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이로가 내 거 좀 이상한데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바로 이제 AS를 보낼까. AS 보내면 머리 아프잖아요. 또 보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다리는 걸 너무 극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해외로 이렇게 보내서 고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면 정말 끔찍합니다, 저는. 자, 그리고 이미지 설정을 제일 끝으로 제가 잡았는데 여기서는 좀 설명할 게 많아요. 안에 들어가 보면 첫 번째 보이는 게 안티 플리커라고 보이는데 요게 플리커 삭제라든지 억제라든지 뭐 깜빡임 방지 이런 식으로 각 제조사의 제품마다 그 명칭이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기능, 그러니까 역할은 동일합니다. 24360 에이스 프로에는 안티 플리커라고 되어 있는데 안티 플리커가 어떤 거냐면 플리커 현상이 특정한 조명 있죠. LED 조명이라든지 뭐 편의점을 가서 촬영을 했는데 화면에 가로 또는 세로로 또는 사선으로 검은색 반투명한 띠들이 막 생겨가지고 영상이 개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플리커인데 이게 나타난다고 해서 그 카메라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카메라는 전부 다 그게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특정한 그 조명의 주파수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건데 이게 얼마만큼 많이 나타나느냐 적게 나타나느냐 이 억제력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해요. 다만 플리커를 갖다 이렇게 안티 플리커라든지 억제, 제거, 뭐 깜빡임 방지 이런 걸 켜놓더라도 이 기능은 플리커를 아예 없앤다라는 전제가 아니고요. 최소화한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모든 카메라가 마찬가지고 에이스 프로만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안에 들어가 보면요. 자동 있고 50 있고 60Hz가 이렇게 있어요. 거의 3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예요. 한국은 규격이 60Hz입니다. 해외는 50Hz인데도 많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일단 한국은 60Hz고 저는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닥 해외를 나갈 일을 잦지는 않아서 그냥 60으로 고정을 해놨는데 자동 모드로 해놓으면 좀 속이 편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는 어떤 특정한 기준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제 경험상 많은 카메라들을 다뤄본 입장에서 저도 처음에는 자동으로 놓고 썼는데 자동을 놓고 쓰니까 이게 좀 더 명확하게 잡아주지 못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60Hz로 그냥 고정을 해놓고 쓰니까 이게 좀 더 낫더라. 그래서 저는 60Hz를 놓거든요. 요것도 본인들이 편한 대로 자동을 놓을 것인지 60Hz를 놓을 것인지 이거는 선택하면 되겠지만 뭐 저는 그렇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많이 써보니까 60Hz가 확실히 좀 잘 잡아주는 그런 체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영상 인코딩을 볼게요. 동영상 인코딩을 들어가 보면 H264가 있고 265가 있어요. 아마 처음에 구매하면 265로 되어 있는 분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이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저기에 설정이 265인지 264인지. 자, 근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저도 그랬고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제가 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기억이 나서 그러는데 초보자들이면 숫자가 높은 게 좋은 건 줄 아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설정들 처음에 이런 제품 사면 딱 뭐합니까? 와, 이 설정 세팅 요게 이제 또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지다 보면 숫자 높은 걸 선택을 해요. 그래서 265로 선택을 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265하고 264하고 일반적인 사용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뭐 애착을 갖고 뭐 또 집착을 하면서 높은 수에다가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264를 권장을 하는데 특히 초보자라면 파일을 잘 다룰 수 있는 능숙자가 아니라면 264를 더 추천을 합니다. 왜냐? 이게 265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파일 호환력을 가리게 돼 있어요. 쉽게 얘기를 할게요. 제 채널에서 최근에도 이 고민 때문에 댓글 남겨주신 분이 계신데 265로 했을 때 PC로 영상을 찍었던 이 파일들을 PC로 옮겨서 작업을 하면요 편집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PC는 그만큼 호환력, 확장력이 좋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가리진 않는데
요즘 들어서 워낙 어플도 좋아졌고 디바이스도 좋아지다 보니까 모바일 디바이스, 그러니까 뭐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 아이폰 또는 일반적인 갤럭시 스마트폰 같은 것으로 촬영한 것들을 편집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급할 때는 그냥 모바일 디바이스로 편집을 하는데 265로 놓고 촬영을 하게 되면요, 이 파일이 분명 존재는 해요. SD카드를 뭐 꺼내서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어쨌든 옮겨보면, 예를 들어 갤럭시 탭에다가 이 파일을 옮겼어요. 이걸로 촬영한 걸 옮겼는데 265로 찍은 거는 파일 존재는 하지만 편집 프로그램에서 꺼내려고 하면, 불러드리려고 하면 해당 파일이 없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편집을 할 수 없어요, 결론적으로. 뭐 앞으로는 또 뭐 이런 호환력이 더 좋아져서 디바이스에서 이걸 수용할지 어플에서 수용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싸리 PC로만 편집하는 분이면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모바일로도 편집을 가끔이라도 해 라고 하면 그냥 애초에 마음 편하게 265가 아닌 264로, 만약에 265로 해놨으면 또 촬영할 때마다 264로 바꾸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게 아니라면 264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외에 뭐 비트레이트는 높음으로 설정해 놓는 게 아무래도 화질에 좀 도움이 되겠죠. 여기까지만 대강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사실 제가 계획된 건 아니었고요. 이런 질문들, 좀 초보적인 질문,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초보적인 질문이라고 해서 그 입장에서 이걸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괜히 뭐 이걸 괜히 질문하는 건가, 다들 아는데 나만 몰라서 이렇게 질문하는 건가, 이런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자기 분야에서는 자기가 잘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아니면 누구나 초보입니다. 초보고, 제가 볼 때 질문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모르는데 질문 안 하는 게 더 나빠요. 제가 볼 때는 알려고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혹시라도 좀 매우 사소한 거라도 저는 항상 댓글을 달아드리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거든요. 실시간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빼먹지 않으려고 알림 오는 건 전부 다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떤 질문을 하셔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그런 거, 아, 내가 너무 초보라서 이거 뭐 당연한 걸 묻나? 뭐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서로 나누는 게 좀 더 우리가 빨리 클 수 있는 방법이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만 꺼지겠습니다.